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판례연구소 김호중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평가와 사업계획서, 그리고 운영규정, 급여정지침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서 우리 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2016년부터 거의 이제 10년이 다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요 평가 지표는 건보공단에 의해서 또 노장법에 의해서 주어진 상수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년도는 평가지표 1번부터 45번까지의 지표로 평가를 하고 향후 3년 동안 이 45개의 지표에 의해서 기관을 경영한 것이 3년 후 다시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일부 지표는 추가되거나 삭제되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장기요양 기관의 표준화가 필요한가, 또 우리는 왜 동일체인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펴낸 책이 노인요양시설 공통사업계획서, 방문요양기관 공통사업계획서 이 두 가지 책을 펴냈습니다. 주야간보기관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가 평가지표에서 운영규정을 구비해서 비치했느냐, 급여적용 지침에 대해서 구비하고 비치했느냐, 사업계획서도 구비해서 비치했느냐,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든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했는지, 내지는 요 내용을 종사자들이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담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담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운영규정이라 하는 것은 기관의 헌법이죠. 네. 이건 운영규정은 없는 기관이 어디겠습니까? 모두가 다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받아서 내지는 자체적으로 일부 수정을 해서 잘 어, 활용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급여제공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만들었고 다운받았고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고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발견한 문제의식은 운영규정, 급여제공 지침, 사업계획서 모두가 장식용에 불과하다. 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으로 말하면 네, 장식용 총이 있잖아요. 절대 총알이 나가지 않는 총인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총이 필요합니다. 실제 파괴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기관을 보호하고 종사자를 보호하고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뭐 총으로 비유하자면 살아있는 총이 필요한데 대부분이 장식용으로 평가 대비용으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물론 어, 모범적으로 살아있는 운영규정, 살아있는 구개정지침, 살아있는 사업계획서 운영하는 기관들 당연히 있습니다. 매우 존경할 만하고요. 문제는 그 기관들의 운영규정, 급여정지침, 사업계획서 등이 외부로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 기관만 열심히 하기에도 부족하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편 우리 평가지표는 전국의 모든 요양시설, 기관 유형별로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동일하게 이 평가지표는 작동이 되고 있고, 이 평가지표에는 타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임. 어떤 지표는 1년에 1회 이상, 1회 이상 실시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시간이 적용된 거죠. 어떤 업무는 상반기에 1회 이상, 하반기에 1회 이상, 반기별로
단기별로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타임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분기별입니다. 분기별, 네, 분기별 1회 이상 수행해야 되는 업무를 측정합니다. 이것도 타임이 적용돼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지표는 월별로 1회 이상 수행을 해야 평가에서 인정받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어떤 지표는 주간, 주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해야 인정받는 평가 지표가 있고 역시 타임이 적용됩니다. 또한 어떤 업무는 네, 1, 1회 이상 수행해야 평가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 또 다른 업무는 발생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발생 시 그때그때 해당 업무를 처리했느냐, 이것도 발생하는 시간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의 속성에 구속되는 거죠. 시간에 구속되는 것. 그렇다면 평가지표 1번부터 45번까지 모두는 이 시간에 구속되어서 각 해당 기관이 네, 이 정해진 기간별로 해당 업무를 1회 이상 수행했느냐 여부를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 1년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에 해당되는 것이고 단기별, 분기, 월, 주, 일, 발생시 모두가 요 시간이라고 하는 이 틀거리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단위별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실상 평가 업무는 준비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1년에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말 그대로 회계년도 안에 1월 1일부터 12월 1일 안에 1회만 수행하면 되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럼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이걸 1월에 할 수도 있고 3월에 할 수도 있고 6월에 할 수도 있고 뭐 12월에 할 수도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요. 예, 그러나 대부분 요 1년에 1회 이상은 계획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예, 계획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1사분기 안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를 한다면 역시 이것도 계획과 관련된 업무들이 상당합니다. 분, 단기 계획이라는 거죠. 단기 계획을 한다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가급적이면 1월을 포함한 1사분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하반기의 경우는 3, 4분기가 시작되는 7월 달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 반기 업무는 끝낼 수 있습니다. 분기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각 분기별로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두 달치의 업무가 조기에 완성되기 때문에 분기별 업무, 월별 업무, 자, 이 월별 업무도 1주, 2주, 3주, 4주, 5주, 뭐 1월이 하나의 달이 보통 1주부터 5주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1주에 해당하는 업무는 주로 계획과 관련된 업무가 많고요. 5주 마지막 주에는 마감, 해당 월에 누락된 업무가 있는지 해당 업무를 마무리 짓는 그런 마감 업무에 어, 아무래도 방점이 찍혀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1주부터 5주 사이에 있는 그 해당 업무는 전체 퍼즐로 본다면 퍼즐은 동일, 총량이지 않습니까? 뭐 일주에 못했다면 두 번째 주에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주에 해야 할 업무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의 업무에 수행하면 해당 월 업무는 모두 완료한 것이다.
주간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지는 주말을 이용해서 해야 될 업무가 있다면 주중에 수행하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일일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 업무, 대체 불가능한 업무도 있죠. 아침 식사를 점심에 제공하고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거의 고정된 우리 상식의 범위에서 고정된 업무가 있고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발생 시에 해야 되는 업무가 있죠. 기저귀 케어를 3시간에 한 번씩 정해서 기저귀를 케어하겠다 하면은 노인학대에 우려가 생길 수 있죠. 그렇듯이 하루 중에 또 하루 일과 중에 발생되는 족족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또 일일도 오전 업무가 있고 오후 업무가 있고 야간 업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요 시간이라는 자원 속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거죠. 1년, 반기, 분기, 월 업무, 주간 업무, 일일 업무, 발생 시 업무.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의 틀 속에 있는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평가지표 45분까지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전국이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겠는가 이거죠. 그렇다면 누가 이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까? 이것을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협회가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특정한 대학교가 할 수도 있고 물론 건보는 평가 주체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하기는 적절치는 않을 겁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서 또 월간 장기 요양 발행인으로서 저는 이 고민을 참 늘 해왔던 것 같아요. 이 시간과의 싸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라는 총량이 100살일지 99살일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장기 요양과 관련된 업무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또 관련 책을 펴내는 일을 제가 앞으로 몇 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의 틀거리 안에서 고민하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 시설장들, 또 사무국장들이 계실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전국에 약 6천 개의 노인 요양시설이 있는데요. 공생을 포함해서 네, 7천 개가 넘죠, 그러면. 그 많은 기관들이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45개, 물론 공생은 그 지표가 더 작지만은 노인요양시설로 대표하자면 예, 요 45개 평가 지표만큼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챙기는 그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요 사업계획서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업무 일정표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평가 지표에 기반한다. 제가 평가 해설서도 쓰고 많은 그 강의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평가 지표에 기반한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십시오. 이게 평가 감수성입니다. 이런 말씀을 최초로 드렸어요. 예. 수가 감수성, 평가 감수성, 회계 감수성 등 감수성, 인권 감수성까지 해서 요 감수성이란 말을 가지고 인권, 평가, 회계 등등등 노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평가 지표에 기반한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표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적인 그 결론에 다다르는 거죠. 그걸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자, 1월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년 1월 달에 해야 되는 업무는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공통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1주, 2주, 3주, 4주, 5주차까지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연간 실시해야 되는 업무, 단기별, 분기별, 월별, 주간, 일일, 발생 시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 그러면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신규 입소 시 어르신이 신규로 입소하면 급여를 제공받기 이전에 시설 입장에서는 급여 제공 전까지 마쳐야 되는 일이 있다 이거죠. 평가지표 24번에 통합적 사정, 욕구 사정을 해야 되죠. 지표 25번에 사정을 했다면, 욕구 조사를 했다면 당연히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업무를 급여를 제공하기 이전에 끝내라 이거죠. 그러면 이번 달에 어르신이 세 분이 입소하셨다면 통합적 사정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세 분에 대해서 실시했다라고 하면 요 지표는 해당 업무가 끝난 거죠. 발생 시예요. 신규 입소자가 어르신이 새롭게 입소한다면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끝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토탈에서 뭐 35분이 퇴소를 하시고 40명이 입소를 하셨다면 40건에 대한 요 지표가 다 전산이든 수기든 그 증거가 남아 있어야 3년간의 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거고 사회복지사의 기본 업무가 종료됐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정기적인 일상 업무로 평가지표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가지표 1번에서 보면 운영 규정을 상시로 운영 규정을 구비해서 상시 비치했느냐 여기저기 눈앞에 보이는데 운영 규정이 늘 있다면 이건 늘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 때만 평가 직전에만 운영 규정을 비치해 놓고 평상시에는 치워 놓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매월 운영 규정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시설 점검을 매월 1일, 1회 이상 하듯이 운영 규정도 비치되어 있다. 오케이. 평가 완료가 됐습니다. 급여정 지침이 비치되어 있다.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실시가 된 겁니다. 전동 침대가 완비되어 있고 목욕 리프트가 구비되어 있다면 이건 항시 실시된 거죠. 신경 쓸 일도 아니죠. 자, 그리고 인권 포스터가 평가지표 7번인데요. 인권 포스터가 게시되었느냐.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문자로 안내를 했느냐. 주로 이제 보호자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만 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사자에게 폭언을 하지 마세요. 상호 존중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 문자로, 최소한 문자로 갔다면, 내지는 종이로, 그 서면으로 지급됐다면 실시가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일부는 상시적으로 비치가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일부는 발생 주의로 신규 어르신이 입소했다면 요 평가지표 여기랑 맞닿아 있는 거죠. 자,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했다. 치매 전담실이 있다. 전문 요양실이 운영되고 있다. 경영 실태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인권 지킴 참여하고 있고 ESG 경영을 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매달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 근본적으로 안 되는 곳이 있겠죠. 네. 치매 전담실 우리는 운영할 여건이 안 된다. 전문 요양실 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럼 각 지표별로 마이너스는 감내할 수밖에 없잖아요. 병영 실태 조사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인권 지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ESG 경영을 하거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실시, 미실시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출입문 잠금 장치는 상시 이 잠금 장치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사회복지 판례연구소 밴드에 올려드렸던 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야간 시간대 어르신이 나가서 농수로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있듯이 이 출입문 잠금 장치에 대한 관리가 깜빡하고 안 됐다면 그런 비상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평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유리문에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였느냐, 안내 표지판 붙였느냐, 위치도 실별 표철, 피난 안내도 이것은 그냥 상시적으로
요 출입문, 요거 빼고 늘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하느냐. 환기를 실시했다는 점검표가 있으면 이것도 종합적으로는 실시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대표님들에게 주의와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의와 감독. 형사적인 면책 조항이 되기도 하고 행정처분의 면책 조항이 되는 주의와 감독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체크 매주 매월 체크했다는 것도 감독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종사자들은 주의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낙상 방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평가 지표를 다 수행하는 것이죠. 어르신들을 이동 방법에 대한 숙지를 하거나 이거 면담 시연의 영역이기도 하지만요. 낙상 고위험자를 알고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월별로 신규 입소자가 새로 들어오고 어르신들이 또 퇴소하고 하기 때문에 낙상 고위험자가 누구인지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시설장이나 사무국장 등이 주요 어, 관리 책임자들이 우리 기관의 낙상 고위험자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재난 대응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화재와 관련된 대피 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체크가 될 수 있겠죠. 재난 대응 매뉴얼 비치는 늘 비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네, 피난 대피 훈련은 단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죠. 자, 다음은 신규 수급자. 어르신이 새로 입소했다면 4주 연속 상담을 했느냐. 이것도 체크가 되면 평가지표 하나를 달성을 한 겁니다. 취침 시간 이후에 네, 인터넷 등 네,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하는 공간과 기기가 제공되느냐. 이것도 네, 공간적으로 마련을 해놓으면 늘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표에 체크를 했다는 것은 해당 월의 평가 지표를 다 수행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매일 3회 이상 야간 순찰을 했다. 야간 일지가 있으면 되겠죠. 인계 인수서 매일 2장의 인계 인수서가 작성이 됐다면 그러니까 한 달에 약 60장이 쌓여 있다면 이것은 해당 평가 지표를 완수한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슈가 CCTV 모니터링입니다. CCTV 모니터링. CCTV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매년 600건 이상, 600건 내외로 노인학대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숫자가.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하루에 한두 건 정도 발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대부분 CCTV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판단에 반영을 해서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한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이 안 되는 경우도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뭐 비율로서는 어, 그 알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은 600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CCTV는 반드시 확인한다. 또 이게 형사적으로 이슈가 되면 수사기관에서도 CCTV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의무적으로 CCTV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겠고 요 이슈가 야간 일지에 있거나 아니면 인계 인수서에 있는 겁니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 특이사항 전후로 해서 어르신 스스로가 낙상을 했는지 어르신들 간에 싸웠는지 등등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CCTV 모니터링으로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급여 이용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우리 게시판에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있고 건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면 이것도 실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입소 시에 그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인권 보호 지침을 제공했느냐. 이것도 평가지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인권 보호 지침을 제공했느냐. 그러니까 문자로 보냈다면 네, 문자를 캡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의 모든 상두대 옆에다가 노인인권 보호 지침을 붙여드리면 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다 수행한 겁니다. 매일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평가지표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활동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인권문자, 인권방송, 인권쫓기, 노인인권 사자, 사행시 대회, 뭐 수도 없이 많은 노인학대 예방 활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와 감독,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주의와 감독이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신체 제한, 흔히 우리가 신체 구속이라고 하죠. 신체 구속에 대해서 고시에서는 동의받으라고 표기 규정되어 있고 평가지표에서는 통지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죠. 어르신들이 예, 일시적으로 절박할 때, 대체 가능성이 없을 때, 이 세 가지 요소일 때는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지는 다른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 구속이 허용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 절차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느냐, 보호자에게 통지를 했느냐는 절차를 밟았다면 2시간에 한 번씩 풀어드리고 상태를 점검했다는 그 기록이 있다면 역시나 주의와 감독으로부터 충실했다. 예, 주의와 감독 의무에 충실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CCTV 모니터링과도 연계가 되는 거죠. 또 욕창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요 체위 변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다 모두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주의와 감독 영역에 CCTV 모니터링에 다 맞닿아 있는 겁니다. 체위 변경 여부에 따라서 욕창이 발생을 했다. 내지 낙상이 발생을 했다. 이게 다 민사, 형사, 행정에 연결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응급 의료기기가 구비되어 있다. 비상벨이 작동되고 있다. 이것도 주기적 배터리가 들어가는 영역이라면 예, 이거 점검만 하면 그냥 먹을 수 있는 점수가 되겠죠. 예, 점수 여부를 떠나서 급할 때 이게 작동이 안 됐다면 응급 의료기기가 없었고 비상벨이 작동 안 했다면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면책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고요. 감염병 유행 및 발생 대비해서 대응제의 구축 이거 다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받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와 관련해서도 매일 매일 대여섯 번의 기저귀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네, 기저귀 교환. 기저귀 교환 시간을 기록해야 되고, 네, 기록자가 빠지는데요. 네, 기록해야 되고, 신규 수급자 72시간, 네, 동안에 집중 배설 관찰표를 기록했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이것도 역시 실시 미실시 주의해야 될 게, 예, 기저귀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6장, 7장을 한 번에 끼워 넣고 하나씩 하나씩 빼내는 그런 방식의 기저귀 교체가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일부는 속기저귀 하나가 60원짜리 기저귀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60원. 얼마나 얇고 그러겠습니까? 좋은 기관은 뭐 200원짜리를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물론 필요에 따라서 60원짜리 기저귀를 써야 될 때가 있고 200원짜리를 써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일괄적으로 60원짜리 기저귀를 쓰고 있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요로 감염이나 욕창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좀 걱정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욕창 고위험자에 대한 체위 변경을 했느냐, 그 기록이 있느냐, CCTV로 확인해도 전혀 문제가 없느냐. 네, CCTV로 확인해도 문제가 없어야 주의와 감독을 다 했다는 거잖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주의해서 2시간에 한 번씩 놓치지 않고 어르신에게 체위 변경을 해드려야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또 감독자는 요양보호사들이 체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기저귀를 가림막을 설치해야 되고, 네, 또 실제로 체위 변경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CCTV 모니터링 결과 동일한 결과가 기록지와 CCTV 모니터링 결과가 동일해야 주의와 감독 의무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네, 신체 기능 프로그램, 인지 여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매일 하니까 이것은 자동으로 대부분 실시할 줄로 압니다. 밥 먹고 TV 보고 주무시고, 밥 먹고 TV 보고 주무시고, 그렇게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은 없을 거예요.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프로그램의 맛집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브리데이 기능회복 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줄 알아요. 그럼 다 실시입니다. 그리고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뭐 요양시설에 갔더니 고민거리가 치매약을 먹으면 관절이 구축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아무리 물리적으로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해서 기능회복 훈련을 해도 관절 구축을 막을 수가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평가지표 36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그렇다면 약을 끊어야 관절 구축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드리지 않으면 또 그에 대한 뭐 이슈가 발생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하나씩 풀어가는 것으로 하겠고요. 자, 다음은 현재가 1월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1월 첫째 주 해야 될 업무,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다섯째 주에 해야 되는 업무가 있겠죠. 1월 첫째 주에 해야 되는 이 역할은 신년 할애식을 어느 기관이나 다 할 텐데, 그때 인권 선포식을 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어, 고양시 나인채 회장님, 한장연의 나인채 회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신년 할애식 때 인권 증진을 위해서 우리의 다짐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거고요. 또 1월 첫째 주라면 운영 규정이 개정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연말에 개정을 해서 시행은 연초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최신화가 어, 완료가 됐다. 자, 그리고 사업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을 작년 연말에 지자체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조정되거나 등등 하는 사례가 있으면 완성을 지어서 바로 1월 1일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요. 근데 그 연간 1회, 단기 1회는 계획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운영규정 급여정지침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1분기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해야 되는 업무가 욕창 환자가 있을 경우에 매주 관리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된다. 뭐 전산으로 다 어, 기록이 되든 종이로 기록을 하든 이것은 매주 실시했다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주의 욕창 환자 관리, 2주의 욕창 환자 관리, 3주의 4주의 욕창 환자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1분기는 운영위원회,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위원회는
1분기에 할 수도, 1분기, 첫째 주에 할 수도 있고, 둘째 주에 할 수도 있고, 셋째 주에 할 수도 있겠죠. 예, 요 범주 안에서의 퍼즐은, 퍼즐은 서로가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상반기 종합적인 욕구 사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 상반기인데 하반기로 지금 오다가 넣습니다. 아니, 상반기에 욕구 사정을 했다면 곧바로 급여 적응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연결되는 겁니다. 네, 욕구 사정을 했다면 개인별 급여 적응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러나 일부는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반기도 하고, 예, 수시로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에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욕구 사정과 급여 제공 계획을 계획 수립을 마쳐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1분기 욕창 고위험자 욕창 위험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일반 의약품 점검을 분기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네 번째 주에 할 수도 있고 다섯 번째 주에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매주 실시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 계획도 연간 계획입니다. 신체 기능 프로그램 계획, 인지 프로그램 계획, 여가 프로그램 계획, 기능회복 훈련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니까 1월 달에 수립을 해야 되죠. 제가 4주에 이걸 놨지만 1주에 할 수도 있고 2주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계획은 만약에 처음 오픈한 기관이라면 굉장히 힘든 일이겠지만 작년도에 수립했던 계획을 참고해서 일부 수정을 해 간다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업무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매월 해야 되는 업무. 5대 보험료를 완납을 해야 되죠. 보충 처리 절차가 가동돼야 되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 제도를 실시하고요. 매월 소화설비, 경보설비, 전기, 가스 점검해야 되고요. 자원봉사 활동을 점검해야 되고요. 목욕 서비스 월 4회에서 5회 실시해야 되고요. 목욕 전후 상태 관찰을 해야 된다. 그 매월 2회씩 계약 의사가 진찰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시와 미실시 중에 실시로 체크되고 매월 수급자 최종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빠짐없이 측정을 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월 1회 수급자 욕구 반영한 식사 제공. 카레 먹는 날, 짜장면 먹는 날 등 먹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이 평가지표 44번에 들어왔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주가 되면 월 마감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평가 해설서를 쓰면서 요 월 마감은 이 밝은 언덕 요양원의 오동식 원장님의 그 지혜를 그쪽으로 모셔왔어요. 예. 월 마감을 한다는 것은 물론 월 마감을 안 하는 기관도 있고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예. 또 월 마감을 안 하고도 형식적으로 월 마감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서도 기관 운영을 잘하는 기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월 마감을 형식적으로 하자는 것은 뭐냐면 놓치지 말자는 거죠. 네, 놓치지 말고 챙겨보자 하는 겁니다. 신규 입소 어르신의 신체 기능 상태를 보고하자. 어르신의 신체 상태, 신체 기능, 인지 기능 등이 어떠한지를 보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그 상황을 공유해서 어르신 서비스에 누락이 있거나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보자 하는 거고요. 입소자, 이번 달에 입소자가 몇 명인지 누구누구냐, 퇴소자는 누구누구냐, 입소자보다 퇴소자가 많다면 기관의 수입이 줄지 않습니까? 그럼 경영에도 비상이 걸리는 거죠. 이건 대부분의 시설장님들이 늘 챙기고 있는 숫자잖아요. 퇴소자보다 입소자가 많아서 정원 내
이르도록 관리하는 게 시설장의 역할이고 능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퇴소자가 많을 때는 좀 더 긴장하고 또 일부 지역은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입소자를 못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달의 일정 계획. 네, 지금까지 보시는 건 한 달치의 우리가 평가 지표에 기반해서 해야 될 업무인데, 물론 이거보다도 할 일은 더 많이 있습니다. 평가 지표만 가지고 기관이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평가 지표에서 제시한 업무 외에도 추가적인 업무는 각자가 챙기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음 달 일정이 있단 말입니다. 다음 달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날그날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본인의 각자의 업무를 주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간 업무, 월간 업무, 다음 달 업무까지 종합적으로는 분기별 업무, 반기 업무, 연간 업무까지 알면서 오늘 나는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면 매우 훌륭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달에 신체, 치매, 여가 프로그램에 누락되거나 그룹별로 그룹별로 미진한 영역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다음 달에는 반영을 해서 네,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원봉사자, 외출예방 입원 현황, 신규 입사자 현황 보고 뭐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부 결제에 의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내부 결제를 받아놓으면 좋겠다. 신규 입사자가 발생을 했다면 입사자에 대한 4대 보험, 5대 보험 다 취득 신고를 해야 되고 퇴사자가 발생했다면 퇴사자에 대한 4대 보험, 5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만 되죠. 상실 신고를 일부 누락돼서 월급을 한 번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담당 업무 현황 보고, 개별 업무 현황 보고. 그러니까 업무 일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했고 다음 달에는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는 게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 네. 저도 젊은 시절부터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걸 알려준 정말 나이스한 선배들도 많이 못 만났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열정페이만 한 거예요. 내가 이 기관에서 나의 주간 업무, 나의 월간 업무, 나의 분기 업무, 나의 연간 업무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 분장표에서 나에게 해당 업무를 지시해주고 점검해주고 그런 경험이 별로 없이요. 그냥 서로 열심히 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기관은 아마도 저의 그 경험 중에는 정기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 그런 기관에서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 평가가 있다면 다듬어지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다듬어진다는 거, 그 열정과 절제가 결합이 된다면 정말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요거다 이거죠. 담당 업무에 대한, 개별 업무에 대한 현황을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해주신다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배병 청구를 완료해야 월급을 주니까 네, 그리고 본인부담금 정산도 제대로 됐는지 누가 본인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지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식재료비도 마찬가지고요. 또 같은 연장선에서 본인부담금 관련된 발송을 했는지 회계는 한 달치가 잘 마무리됐는지 이렇게 매달 월 마감을 하니까 평가 점수가 97점 이상으로 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언덕 요양원에서 제가 배운 정말 귀한 아이템이 월 마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원 채용 시에 해야 되는 교육, 7일 이내에 운영 규정 및 급여 정지증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병원 치료를 의료 지원을 할 거냐, 병원 뭐 물리치료비를 지원할 거냐, 자체적으로 체조를 할 거냐, 아니면 운동기구를 제공을 할 거냐 등도 매달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퇴소관 수급자의 의약품 처리 당연히 점검해야 됩니다. 네. 폐기했거나 전달했거나 두 가지가 필시 여부로 체크가 되어야 되겠다. 자, 체중 감소하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우리 기관에 입소해서 체중이 막 1, 2kg 이렇게 늘어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됐던 어르신들은 우리 시설에 와서 잘 드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체중이 늘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구강노쇠, 연하곤란 뭐 등이 있고 어르신들의 소화나 흡수 능력이 떨어지면 그건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호자와의 소통과 상담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체중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보호자는 의심할 거 아니에요. 밥을 제대로 먹였냐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과 상담, 정보 제공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퇴소할 때 연계 기록지 작성하는 거, 이것도 누락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신체 제한, 신체 구속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통지했느냐, 2시간마다 상태 점검하고 풀어드리고 했느냐 등등등 요거까지 우리는 매달 실시 이렇게 체크가 된다면 해당 월의 업무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달에 여러 가지 사유로서 미처 다하지 못한 업무가 있다면 다음 달에는 해당 업무부터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쓴 이 노인요양시설 공동사업계획서에 이 업무 일정표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별개고 12월까지 매달 이렇게 점검하고 간다면 1년에 대한 농사를 잘 지었다라고 할 것이고요. 제가 그림만 지금 따온 건데요. 노인요양시설 오늘 뭐해라고 하는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책, 요 책을 구입하시고 저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으신 기관들의 경우는 요 밴드로 일단은 제 책을 사셨다면 다 제가 초대는 할 겁니다. 초대를 하고 뭐 지역 협회별로 순회 교육을 하고 그래서 요번 주에는 무슨 업무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오늘은 어떤 업무를 해야 될까요? 요번 달에는 요번 분기에는 해당되는 내용을 매일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Q&A가 진행이 돼서 사업이나 아니면 평가 대비에 있어서 질문과 답변을 받으면서 함께 연구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 책을 썼고 이 밴드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 업무를 어떻게 하면 표준화할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기 때문에요. 이 책의 목차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계획서를 제가 제 기관의 그 사업계획서라면 어,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머리 쪽에는 기관 현황이 들어갑니다. 기관 개요, 기관의 사업 목적 및 목표, 운영 이념, 미션과 철학은 무엇이냐, 서비스 대상은 누구이냐,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 현황, 직원 체계 및 역할 비중은 어떻게 되고, 조직도와 업무 분장, 그리고 서비스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업의 머릿말 쪽에 항상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 운영 계획으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 네, 그래서 어, 평가 지표가 아니고, 네, 우리 기관에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연중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거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간 일정표, 일일 일정표, 신체재활 프로그램, 목욕, 뭐 인지, 또 여가, 신체 뭐 등등등 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또 들어가고요. 종이접기 프로그램, 연말행사, 종교활동, 외부 산책, 특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25개, 25개까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사례 관리는 뒤에서도 또 나오겠지만은 우리 그리고 또 제가 쓴 책 중에 이 프로그램 책이 1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 프로그램 말고도 네, 한 10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우리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사례 관리도 상당히 100개 가까이 제시를 한 책도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평가 기반의 사업계획. 자, 운영 규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관에서 아무런 활동이 없고 운영 규정에 대해서 일체 개정하거나 개정할 의도가 없다면 그대로 가는 거겠지만 운영 규정이 개정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상위법이 개정된다면 운영 규정이 당연히 개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계획, 우리 사업 계획, 1년간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연말에 평가하고 큰일이죠.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우리가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갱신 지표에서도 여기 나오잖아요.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했느냐, 그리고 연말에 사업 결과를 평가했느냐, 평가한 결과가 차기 년도 사업에 반영됐느냐, 갱신 심사에서 이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업 계획, 운영 계획과 평가와 관련된 것도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운영위원회, 직원교육, 건강관리 해서 평가지표 1번부터 45번까지 사업계획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럼 지표별로 우리는 이 업무를 상반기에 할래, 하반기에 할래, 몇 월 달에 할래, 언제 할래 하는 일정만 따다닥 맞춰 놓는다면 네, 그 업무는 평가 지표와 평가와 사업 계획이 일치가 된다 이거죠. 평가 대비와 사업이 일치되는 저는 이것을 목표로 한 겁니다. 평가와 사업 계획 및 실시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통합이 돼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시도록 평가 대비하는 게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업하는 것이 평가 대비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좋은 습관 아닐까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운영 규정 해설서를 썼고 많은 기관에서 구입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본 사업 계획서에도 운영 규정을 총 24개의 운영 규정을 넣어 드렸고요. 급여 제공 지침도 13개의 급여 제공 지침을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거의 800페이지에 가깝게 두꺼운데요. 이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을 넣어드린 것은 현재 갖고 계시는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 속과 비교해서 제가 제시해드린 각종의 운영 규정에서 해당 규정에서 참고해서 가져올 부분은 첨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이 운영 규정이
가장 최신이고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점이 있다면 해당된 업무 내용을 발췌를 하셔서 기존에 갖고 계시는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에 반영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요 노인요양시설 사업계획서가 왜 표준화, 공통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일정 관리를 밴드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겠지만요. 네, 금년도 평가뿐만이 아니고 지정갱신, 나아가서 다음 평가까지 앞으로 3년 또 남았잖아요. 향후 3년까지를 대비해서 오늘 뭐 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업무를 하고 이번 주에는 어떤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달 분기별, 반기별, 연간 업무가 무엇입니다. 라고 모든 직원이 복창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능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훈련되기까지는 이 시간의 범주 안에서 규칙적으로 해당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그런 솔루션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네, 오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노인요양시설 오늘 뭐해? 여기서 매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